네, 그럼 기업 직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내기주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업종군이 그리고 하는 일이 좀 생소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주가 상황은 또 어떤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회사길래? 네, 일단 반도체 중고 장비를 다루는 회사거든요. 반도체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렇죠. 중고 장비. 그 중고차를 팔듯이 예. 반도체를 이제 다루는 장비를 그 중고 장비를 다시 되파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네. 근데 이 업계에서는 그 점유율이 1위를 할 정도로 예. 나름 그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죠. 서플러스 글로벌인데요. 저도 모르게 회사를 소개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들었는데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단 무역업종 기반으로 해서 하다가 이 중고 장비, 특히 반도체 중고 장비를 다루는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아예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다가 이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성능이 좋아지거나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걸 만드는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그냥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그 중고 장비 업체에 매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또 반도체는 예전에 있던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회사들이 그 매각된 반도체 장비를 사서 예. 그 과거에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 그 중간에서 중고 장비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미국, 중국, 대만에 법인이 설립이 돼 있는데 공모 자금도 뭐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본사 이전 등을 하는 데 쓸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대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도체 중고 장비의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스톱 쇼핑센터의 개념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중고 장비로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무조건 와야 되는 뭐 메카 같은 그런 그 장소를 저희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그 부지 계약을 했습니다. 17,000평 건평인데 이 클러스터를 내년 말까지 저희가 완성을 해서 약 20개에서 30개 업체를 입주를 해서 고객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도체 중고 장비 분야 파츠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테그레이션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월드와이드하게 고객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인티그레이트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제조 기반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M&A가 중소규모 M&A가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게 우리 코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괜히 그래도 좀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마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떤지 걱정 반, 또 우려 반. 사실 이제 네. 항상 이제 주가 얘기할 때 보통 보면 뭐 유통 물량이라든지 차익 실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리스크가 될 수 네, 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은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주 지분이 꽤 많고요. 근데 현재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하회한 공모가가 8,000원인데 네네. 그것보다 하회한 7,400원대에 지금 있거든요. 사실 시초가는 8,500원으로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됐는데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지금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난해 10월에 한번 상장을 하려다가 수요 예측에서 조금 그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상장을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가 범위를 낮추지 않고 예. 이번에도 7,400원에서 9,400원대로 유지하고 들어왔는데 공모청약 같은 경우에는 548대 1 수준으로 꽤 괜찮은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첫날의 차익 실현 때문이지 그 다음부터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또 높게 형성이 되다 네네. 보니까 여기서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내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동안의 그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약간 걱정이라면 걱정일까요? 이런 부분 자체가 네네. 업종 자체가 네네. 반도체에는 많이 쏠려 있거나 반도체 장비에는 많이 쏠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중고 장비를 이렇게 거래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막 되게 땡긴다라는 느낌은 덜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중고차는 네. 저희가 이제 B2C다 보니까 뭐 C2C든지 뭐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와닿는데 반도체 중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B2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서 몇 개 업체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7,000에서 8,000대 정도 그 반도체 전공정 중고 장비가 입찰 형식으로 매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파는 쪽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쪽인데 이제 사는 쪽은 유명한 TSMC, 뭐 UMC, 우리가 잘 아는 동부 하이텍 등이 주로 많이 사갑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 그래서 그 반도체 제조 과정만 전담하는 업체거든요. 이 장비를 사서 그 기존에 있던 반도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가트너라 그래서 IT 조사기관에서 보면 그 반도체 관련 투자 규모가 사실 2016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성장을 하고 2018년에는 7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아까 말한 파운더리 산업도 2016년 489억 달러에서 52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 중고 장비 산업이 굉장히 좀 지식이 집적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자동차처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제조 장비는 전공정, 뭐 칩 제조를 하는 거, 그리고 후공정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장비를 보면 전공정 장비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그리고 후공정이 한 12%, 네. 그리고 검사를 하는 장비가 한 7% 정도 차지하는데 이 장비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괜찮은지 팔릴 수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플러스 글로벌이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 기업 직설 통해서 기업을 소개해 드릴 때 이런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중고 반도체 장비를 네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재고 부담이 맞습니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업을 처음에 대표님 만났을 때 예. 재고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팔리는 물건이니까 쌓아두고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많이 안 팔리게 되면 창고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그만큼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회사 측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딱 대표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4년 이상 된 재고가 수익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서 4년 후에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더라 하는 그래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괜찮았고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도 계속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1년 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비용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혹시나 재고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대손충당금을 매출 원가의 어느 정도 부분에서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발생할 리스크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장비라고 해서 300mm, 뭐 200mm 이런 것들도 그 니즈에 맞게 각각 두 개의 그 시장을 잘 효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직원 수가 사실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평가 그리고 관리, 매각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재고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는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60억 원 정도 지금 쌓여 있는데 네.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쌓이다가 연초에 이제 1년 단위로 좀 매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에 보면 재고가 많은데 왜 그렇지 네네. 하실 필요 없이 연초에 한번 보시면 이게 또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고 물품을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역시 가격이긴 하지만 그 가격을 언제 납기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주요 업체들이 있는데 사가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업체가 이 물품이 괜찮아서 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같이 비딩을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굉장히 좀 번외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도 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대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025년까지는 최소한 1조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시키자라는 약속을 같이 했고요. IPO보다 더 중요한 거는 IPO 이후에 어떻게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IPO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더 회사를 성장할까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요. 대표의 어떤 경영 이력이나 뭐 철학, 네네. 재단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네네.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중고 장비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코론 상사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 해외 통상 지원관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샐러리맨에서 공무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게 인터넷과 무역을 하겠다. 그 당시에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뜰 때였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2000년도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 회사도 굉장히 휘청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전자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중고장비를 시작해서 이제 상장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상장식에서도 사실 이제 축사를 하면서 좀 잠시 그 목이 메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대표분이 굉장히 좀 간격이 있었는데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재단이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함께 웃는 재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가족들을 이제 살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이제 집에 가족 중에 이런 장애를 좀 가지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라도 재단에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 기업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많이 해드렸고요. 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훈 대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면 네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